네, 안녕하세요. 주도인입니다. 오늘 8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앱토스 오랜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10% 넘는 상승력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 위까지 올라갔었지만 윗꼬리를 좀 남기고 내려왔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최근에 확인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바닥 지지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오늘까지는 현재까지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단기 이편선, 이 초록색 단기 이편선 라인 위로 확실히 끌어올려줬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차트를 조금 길게 봤을 때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하락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반등력을 1월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는데 특히나 앱토스는 이 강한 하방 추세 채널을 뚫지 못하고 쭉 내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만드는 와중에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게 하락을 멈추고 이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면서 지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앱토스가 보여주는 이 박스권 돌파 시도 이게 성공하고 나면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비트코인이 비록 이틀 전에 반등력을 한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3,90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세가 끝나고 이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이 반등력을 보여줘야지 그 밑에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 앱토스까지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데에는 당장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이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적인 코인의 매매 대응을 할 때도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어떤 요인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예상 시나리오를 가져나가고 펼쳐지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이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8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평소보다 더욱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번 달 7월 달에 있었던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 때 이때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다음번 FOMC 회의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때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긴축을 끝내서 동결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시장의 예측치를 보면요. 7월 CPI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3.3% 오른 수치를 예측하고 있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년 대비 4.8%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수치, 지금 시장의 예측치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이 부분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걸 끌어올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연준에서 긴축을 종료하고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 때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다. 이 달러나 국채 이런 안전자산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그 반대급부에 있는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율이 조금 속도가 이전같이 빠르게 둔화하는 걸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더욱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수치가 발표되고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장세에 맞는 스탠스를 가지고 타점을 잡고 투자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전부 제가 카톡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전략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잡아드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또 다른 코인들까지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를 보고 현재 여러분들 개개인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제가 전략과 타점을 잡아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전부 무료로 제가 카톡방에서 상담해 드리고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실시간 대응 받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이슈 먼저 체크해 봤고요. 추가로 글로벌적인 금융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국가, 바로 미국에서 최근에 이거 외에도 여러 이슈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전부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미국의 은행 위기가 또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반등을 만들어냈던 것도 바로 이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무디스라는 곳에서 중소은행 10곳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몇몇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강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전했죠. 자, 이렇게 전통적인 화폐 중심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면 반대로 암호화폐가 이 코인이 그 대안으로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등이 만들어진 건데, 자, 이건 우리가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때도 한번 겪었던 흐름이죠.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시그니처뱅크도 그랬고 여러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는 엊그제 8월 7일 날 이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결제 시스템 대형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바로 이 다음 날 연준에서 이 규제안을 내놨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규제안이 있어야지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패막이 돼주기도 하지만 사실 탈중앙화가 핵심인 코인 시장에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강화된다라면 그 존재 자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거기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관련 코인들이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형 기업에서 출시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안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 상승력을 억제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준을 계속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제 이 연준의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미 끝났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의 총재고 뉴욕의 연준 총재도 현재 미국의 금리가 사실상 최종 금리에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발언이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이 미셸 보먼이라는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어느 한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그냥 꾸물꾸물대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수치로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CPI고 이전에 시장은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만들기 용이한 종목들에 들어와서 시세 펌핑을 만들어 놓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추격 매수가 따라 붙겠죠. 그래서 상승력의 시너지가 나오면 그들의 목표가에서 세력들은 덤핑하고 나오면서 빠지는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오는
이런 작전을 여러 코인들에 돌아가면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종목부터 타점까지 장세에 맞게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사항란에 우리가 단타로도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매수가와 그 코인명 올려놨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저가 매수 들어가셔서 추후에 세력들이 끌어올렸다가 덤핑하고 나갈 때 우리도 바로 이 밑에서 어깨에서는 털고 나갈 수 있게 제가 이 타점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타점 드렸을 때 최대한 위에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미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 연락드려서 초대 도와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손실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시고 그 이후에는 수익률 늘려나가시면서 재밌게 오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